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도 입사 지원서를 내지 않은 인사가 연봉 1억 원짜리 상임감사에 선임되는 등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만 다수의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정주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원자력 원료는 대전시의원 출신인 김 씨를 기본 인적 사항을 담은 입사 지원서도 없이 상임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나마 제출된 이력서에는 모 정당의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장 등 원자력과 전혀 관련 없는 이력만 적혀 있습니다. 산업부는 정관상 주주총회만 거치면 된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낙하산으로 채용돼도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회사 가스기술공사도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서 없이 상임이사를 채용했고 연봉은 8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엉터리로 제출된 직무수행 계획서도 많았습니다. 동서발전에 채용된 상임감사는 향후 업무 추진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더 공부해보겠다고 적어서 냈습니다. 한국전력과 남동, 남부발전 등 4곳은 채용된 임원에 대한 입사 서류를 파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절차법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확정된 채용자의 서류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최근 경영 상태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공기관에서도 낙하산 인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위장 취업을 한 뒤 직장 가입자인 척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얌체 고소득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 가입자로 적발된 사람은 3,202명, 이들이 탄로한 건보료는 163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 건보료를 줄이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수법을 썼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올해 2분기에 잠시 상승했다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는 85로 2분기보다 3포인트, 내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한상인은 경기 전망 지수 하락 이후로 일본의 수출 규제, 내수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을 들었습니다.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0,000대로 늘리겠다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발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끈한 정부가 이런 서비스의 불법화까지 거론하면서 유사업종 회사들은 생존을 걱정하게 됐고 택시업계는 다시 거리로 나설 태세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타다와 비슷한 승차 호출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 기업들은 최근 정부에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 진출의 전제인 택시 면허 확보 기여금 납부를 소규모 업체에 한해 유예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초기 스타트업에 한해서는 기여금이나 총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업계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갈 형편입니다. 납부 유예 요청단체에도 들어있는 타다가 후발업체들의 희망과 달리 갑자기 렌터카만으로 10,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논의가 어려워진 겁니다. 국토부는 타다의 영업 근거인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까지 공언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기간 석 달 뒤 렌터카 기반 승차 호출 서비스 전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면허권을 못 받았었을 때는 생존권 문제예요.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 전제하에 혁신을. 정부는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법안을 빨리 띄워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수용한다 안 한다를 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자 이거죠.
하지만 이달 예정됐던 실무기구 회의는 논의 주제도 정하지 못했고 협의 상대방 택시업계는 23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면서 또 한 번의 큰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국내 최초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외국 업체에 사업권을 줬더니 2년도 안 돼 부도와 철수로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빌려 이용한 뒤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대여 자전거 모바이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공유 자전거 기업인 중국의 모바이크와 손잡고 지난해 1월 도입한 겁니다. 5,000대의 공유 자전거가 시내에 배치됐는데 32만 명의 회원이 그동안 550만 회를 이용할 만큼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해외 사업장 철수 계획을 발표하더니 이달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공유 자전거입니다. 외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습니다. 보급된 자전거는 급비 회수에 어디론가 치워버렸습니다. 이용자들은 보증금과 자녀 충전금을 아직 환불받지 못한 데다 자전거를 더는 이용할 수 없어 불만입니다. 많이 불편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맨날 그거 편하게 사용하다가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은 엄청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2년 전 수원에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처음 시도했던 싱가포르의 오바이크 역시 운영업체의 부도로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내 업체를 물색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와의 컨택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3, 4천 대의 공유자전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업체들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애꿎은 이용 시민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특히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41개 기관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기준으로 1.9%, 지난 7월 2.1%에서 이번에 1%대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기 둔화 전망이 확산하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전체 경기 선행 지수는 99.06으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떨어져 20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한국 지수 역시 0.03포인트 떨어진 98.82로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의 관심은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려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저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기 회복세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다 준 상황이고요. 일각에선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한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경기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의 여력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선 금통위가 오는 11월 회의에서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 맡길 곳이 마땅치 않죠. 최근엔 부자들 전유물이던 사모펀드의 문턱이 낮아져 일반인 투자도 꽤 늘었는데요. 수천억 원대 손실 사태가 터지더니 펀드에 넣은 돈을 당장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환매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급성장하던 사모펀드가 곳곳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파생결합 펀드 DLF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나더니 이번에는 운용자산 5조 원대 라임 자산운용이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펀드 환매를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200억 원. 대부분 코스닥 기업의 전환 사채 CB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에 투자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약세로 주가가 떨어져 CB와 BW를
주식으로 바꾸기 어려워졌는데 환매 요구가 몰리니 손실 없이 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환매를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해당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펀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펀드로에까지 대규모 환매 요청이 확산하는 이른바 펀드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나섰습니다. DLF 문제도 있고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라임 자산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 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양자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본격 분쟁 절차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 이전 다시 만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6시간에 걸친 협의에도 한일 양국 대표들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 탓이란 억지성 주장을 되풀이한 탓입니다. 大量破壊兵器等の不拡散等の観点から輸出管理制度の適切な運用のために個別許可申請による管理としたことを説明し WTO 協定違反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旨を主張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자국의 수출 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등을 쓰는 자국 산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협의에 참관자로 참여하겠다는 유럽연합과 대만의 뜻도 거절했습니다. 일본의 논리나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인정한 셈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금지를 했다는 얘기는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명분이 약하다는 그 좀 방증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한 차례인 양자 협의를 본격 분쟁 절차 이전 한 번 더 열기로 한 겁니다. Given our usual WTO bilateral consultation is usually one time, according to the recent practice. But this time, we agreed to continue our consultation more than once. So this is also a very important indication that we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ach a solution. 일종의 재판인 분쟁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 60일 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 열릴 전망인데 여기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경기 남양주와 하남 등 모두 12만 가구가 입주할 5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된 건데요. 계획대로면 2021년 말쯤 분양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이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됩니다. 지구 지정은 공공택지 개발의 첫 절차로 이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분양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택지지구로 지정될 곳들의 전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로 모두 12만 2천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2021년 말쯤 분양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3기 신도시 선정 지역 가운데 소규모인 의왕 청계 2지구와 성남 신촌지구 등 6곳은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 역시 2021년 분양이 시작됩니다. 또 올해 5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 가구가 들어설 지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택지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녹지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용지로 사용하고 사업비의 20%는 교통대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당장 보상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현지 주민과의 소통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최대한 정당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3기 신도시와 함께 아파트 공급 계획이 발표된 서울 수서역세권과 성동 구치소 부지 등은 내년부터 모두 4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미입니다. 만약 어제 꿈자리가 좋았다면 왠지 들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권 판매점인데요. 팍팍한 일상 속에 소시민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복권. 이 직장인들은 얼마나 많이 또 복권을 구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다소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당첨될 확률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지갑에 넣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소소한 행복을 주는 아이템이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서베이 플랫폼 나우앤서베이에서 직장인 760명을 대상으로 복권 구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권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32%는 매주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19%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응답을 했고 15%는 2에서 3주에 한 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분기에 한 번이라는 비율은 13%, 1년에 한 번이라는 응답은 10%였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네, 직장인의 66%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복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복권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직장인이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매주 구매한다라는 응답이 40%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했던 건데요. 또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에 남성은 7%의 응답을 보이고 여성은 16%로 나타나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녀 직장인 모두 복권을 사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로 복권을 사고 있었나요? 네, 복권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1위로 뽑힌 응답은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29%가 응답을 했는데요. 또 2위를 차지한 게임을 즐기는 기분으로라는 응답에는 29%가 보였고요. 19%가 응답해 3위를 차지한 이유에는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또 4위를 차지한 간절한 마음으로는 14%, 5위에 오른 돈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는 10%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상상이죠. 복권이 당첨됐다. 그것도 1등이에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아마 한 번씩은 모두들 상상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행복한 상상입니다. 자, 당첨금은 20억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20억 원에 당첨이 됐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57%는 부동산 구입과 투자라고 응답을 해서 1위에 올렸고요. 그만큼 이 소비보다는 우선 투자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2위는 22%의 비율을 보인 이자 소득을 위한 예치였습니다. 또 3위는 7%가 뽑은 주식 투자였고요. 또 4위는 5%의 비율을 보인 고가품 구입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이민, 기타, 사업, 기부, 사회 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가품 구입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 참 의외인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응답은 모두 투자 같은 건설적인 계획이 올랐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억 원에 당첨이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도 적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억 원에 당첨이 된다면 이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1%는 계속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9%만 그만둘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만둘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한 집단을 대상으로 복권 당첨이 된다면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60%는 취미생활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3%의 비율을 차지했던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분야에 관련된 공부와 또 새로운 직장 구직 또는 사업 기회 탐색이나 17%의 응답률을 보인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공부와 새로운 직장 구직 또는 사업 기회 탐색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 역전을 누리기보다는 현재 팍팍한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복권을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힘겨운 일상에서도 작은 꿈 하나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디 오늘 꼭 좋은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